안녕하세요. ING 스토리 대표 강남구입니다. ING 스토리는 2016년에 독서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해서 2년 반 만에 1위를 달성했고 2020년부터 스터디 카페 독서실 시장에 관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3년 만에 우리나라 10대, 20대 자기주도 학습 고객 5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2022년부터는 무인 창고, 무인 헬스, 무인 태닝샵, 키즈풀, 바버샵 등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위해 직접 9개의 온오프라인 브랜드를 인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로교육회사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진로교육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노동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생기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우리 편이 되고 진입장벽이 쌓일 수 있는 아이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이템을 계속 발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이 당시에 이제 독서실 아이템이 있었어서 저는 그걸 선택하게 됐어요. 작심이 후발주자다 보니까 당시에 1호점을 오픈할 당시에 경쟁사는 200개의 호점을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완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게 시장 상대가 되겠냐.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경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이걸 시작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작심에게는 3가지의 시장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산업의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돌입을 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게 됐어요. 이 서울의 대치동, 목동은 그러한 공실률이 높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1호점 자체를 청주에다 내다 보니까 이 지방에 2층 이상의 고층 공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시장을 보면서 우리들은 앞으로 이 독서실 아이템이 지난 30년간 1층에서 성장했던 아이템이 아니라 2층 이상 이면도로에서 성장했던 아이템이었는데 우리들에게는 이게 시장에서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인구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게 시장성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데이터를 보니까 학령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체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향후 한 10년 이상.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학령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들의 고객이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장기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교복을 입지 않은 성인 고객을 타겟으로 이 공간을 애초에 설계해야 미래 10년, 15년, 20년들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성인 타겟으로 독서실 공간을 기획하게 됐고 그게 지금의 작심이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1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공간 산업의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다방이 어느새 다 없어졌어요. 카페로 바뀌고 슈퍼가 어느새 다 없어지고 편의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두컴컴한 독서실들이 다 없어지고 세련된 독서실, 즉 우리가 말하는 프리미엄 독서실로 바뀔 거라는 거는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독서실이 그때 당시에 과도기였고 그 과도기에 우리가 이 시장에 진입했고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우리는 이거 파도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장의 기회를 저희들은 잡은 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한창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 시장이 커지고 너도 나도 프리미엄 독서실 시장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작심의 경쟁력이 좀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그러면 시설 투자 사업이니까 시설만 세련되게 바꾸면 다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게 전통적인 업이지만 정말 시설을 세련되게 하는 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게 그 이상의 가치로서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아이템이 뭐였냐면 PC방 만화방 시스템이었어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가장 많이 오는 친구들이 누굴까 봤더니 자기주도 학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었고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컨텐츠가 뭘까라고 봤었을 때 온라인 교육 컨텐츠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우리들이 PC방과 만화방처럼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친구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전통적인 산업의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거를 실행에 옮겼는데, 그게 실행에 옮겨지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돼서 지금의 작심이 다른 시설 장치만 하는 인테리어 업자들과 구분되어서 우리들의 작심의 색깔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 콘텐츠 도입하면 애들이 안 들을 것이다, 학생들이 안 들을 것이다, 이미 해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었고, 투자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거의 못 해주셨어요. 왜? 이미 앞에 선배 창업자들이 시도했었는데 실패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엄청 심플하게 접근한 게 뭐였냐면, 시장 점유율을 분석해봤어요. 고등학생들이 듣는 강의의 시장 점유율, 10명 중에서 7명이 듣는 교육 콘텐츠, 이것을 제공했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는가 부터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7명이 듣는 교육 콘텐츠, 즉 70%의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데도 안 듣는다? 이거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듣거나 또는 모르거나. 근데 대부분의 교육 콘텐츠를 도입해봤던 회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시장 점유율 0.001%도 차지하지 못하는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해왔었고, 그런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안 듣는다라는 피드백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켓 시어가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면 반드시 들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교육 콘텐츠들을 설득해가지고 시장에 이거를 런칭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던 거죠. 작심이 처음에는 매장이 1개에서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300개가 되고 400개가 될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 고민도 할 필요 없이. 근데 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에는 꿈이 작다가도 기업이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창업가도 꿈의 크기가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 독서실 그 다음 스텝이 뭐야? 그 다음 어떻게 성장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되게 걱정이 많았던 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장을 뭐 대한민국에 1000개 내면 그 다음 넥스트는 뭐지? 그 다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해서 아이디어 낸 게 뭐였냐면, 독서실 스터디 카페 창업할 때 가장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게 뭐지? 커피 기계도 쓰고 정수기도 쓰고 다양한 걸 쓰는데 대기업, 중견기업이 진입하지 않은 시장이 뭐지? 라고 보니까 이 독서실 스터디 카페 관리 프로그램이 지난 한 30년 동안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막 연두 색깔, 핑크 색깔, 막 회색 막 이런 식으로 관리 프로그램이 디자인이 너무나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하드웨어는 세련되게 바뀌었는데 회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구닥다리를 쓰고 있었던 거죠. 1등 기업인 작심마저도.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바꾸면 여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독서실 스터디 카페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 시장에 진입하게 됐는데, 이게 작심만 쓰게 되면은 또 확장성의 한계를 있다 보니까 이 확장성의 한계를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 낸 아이디어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내가 다 인수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빠르게 인수할 수 있는 회사를 리스트업을 했었고, 가장 그 규모가 작았던 에본테크라는 회사를 찾아가게 됐고요. 그 회사는 약 230개 정도 되는 개인 독서실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대표님의 매출의 70% 정도가 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브랜드로 매출이 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브랜드를 만약에 거래가 안 되면 이 회사는 직격타, 매출의 직격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에버온테크한테는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 라는 의견을 표하고, 그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하우스터디라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브랜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우스터디 독서실 브랜드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에버온테크라는 브랜드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하우스터디 프로그램이 거의 메인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 근데 이게 수익 기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인수하게 되면 우리는 관리 프로그램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회사를 인수해야 될 것 같은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운이 좋게도 하우스터디라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브랜드도 인수하게 되면서 이 에버온테크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피코라는 소프트웨어를 에버온테크를 쓰고 있는 지점에 갈아 끼우면서 단숨에 100개가 넘는 브랜드, 200개가 넘는 매장에서 쓰는 피코가 탄생하게 되었고 하우스터디라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피코라는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우면서 대한민국의 1등, 3등 독서실 스터디 카페 브랜드가 쓰는 소프트웨어 브랜드로서 시장에 광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엠스터디나 제너럴 로버츠 이런 독서실 스터디 카페 관리 프로그램 회사들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마켓 쉐어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피코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이게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 쓰일까를 보다 보니 무인 태닝샵, 무인 헬스장, 그리고 공유 창고 이런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더 활용해서 오프라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같이 개발하면 시장의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 작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빠르게 성장했냐? 오프라인 테넌트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들이 개발했고 그 소프트웨어를 누구보다도 잘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들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거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단순히 예약 시스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테넌트들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전개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런 다양한 사업, 작심 스터디 카페, 그리고 하우스터디, 그리고 마제스티 바버샵, 프라이빗 키즈풀, 시티케이션 이렇게 4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F&B 브랜드로는 커피온리, 그리고 다이닝 갈비 이 2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작심은 5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하우스터디는 230여 개, 그리고 커피온리는 200여 개 매장을 오픈을 했고요. 마제스티 바버샵은 국내 3대 백화점에 27개의 매장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많은 브랜드들을 인수하다 보니까 문어발시 확장 아니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심 스터디 카페가 오프라인을 진출하면서 건물주와 상가주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많이 받는데 작심 스터디 카페만으로 그 공간을 다 채울 수 없다 보니까 그 남는 공간들을 다른 브랜드들, 시너지나는 브랜드들로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다양한 브랜드들을 인수하면서 실제로 그 건물, 그 상가들을 가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앞으로 공간에 기술을 접목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면 이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은 스페이스 앤 텍 그리고 디벨로퍼레이터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ING 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무언가에 도전을 할 때 다 안 될 거다 부정적인 얘기들만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듣고 안 될 거다 생각하고 실행조차 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잘 참고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는 방향만 고민해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걸 누구보다도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1등 브랜드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신사업, 추가로 인수한 브랜드들 이 모든 것들이 남들이 지금도 왜 하냐 또는 잘할 수 있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동안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들의 실행력을 바탕으로 또 그 분야의 1등을 만들 것이고 그걸 시너지를 반드시 내서 이 시장에서 정말 부동산 디벨로퍼레이터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ING 스토리가 확실하게 일한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상받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영업사원 출신이다 보니까 전에 직장에서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상받는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지금 제가 창업한 회사도 이 안에 구성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성과, 결과,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상도 확실하게 받아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윈윈되고 시너지 나는 회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작심 스터디 카페를 처음 시작할 때 모두가 안 된다 그랬고 절대 1등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느덧 우리는 1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1등이라 그래서 또 도전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또 안주해 버린다면 2등, 3등 그 후발주자가 저희들을 쫓아와서 1등의 자리를 언제 뺏길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도전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